하반기 코스피 최고 수익률 전망, 정말 때가 왔나. 자, 여기서의 더 앞으로의 방향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변정규 미주증권 전문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 먼저 미국 증시의 향방을 통해서 국내도 같이 볼까 하는데요. 한미 금리 차도 2%포인트를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로 여전히 벌어져 있죠. 하반기에는 좀 좁아질까요? 금리 인하 힌트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은 이제 기준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기준금리라는 건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5%로 이렇게 인하를 한 상태고요. 미국의 FOMC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어제 있었는데요. 네. 예, 동결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는 구간으로 돼 있는데 4.25%에서 4.5%.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상단으로 본다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역전폭은 2%로 이렇게 높여져서 확대된 지금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는 조금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 환경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90만 대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내 실업자 청구 건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고용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 물론 물가 상승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같은 상황 중에서 FOMC 특히나 그 연준 의장은 고용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중요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미의 이제 금리 차에 대한 하반기 전망해봤고요. 국내 시장에는 하반기에 가장 큰 관심사가 정책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전에 지금 20조 2천억 원이라는 나랏돈이 투입이 됩니다. 2차 추경에 따른 채권 영향 좀 어떻게 볼 수 있고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물가에 영향을 조금은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통화 정책을 본다면 기준금리가 2.5%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익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추경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게다가 추경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부채 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은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추경은 일단 주식시장에도 좋은 호재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되고 또 부채 탕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데 주가에는 분명히 뭐 하반기에 좋은 영향이겠죠. 근데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주식시장의 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국채지수, 세계 국채지수에 이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뭐 100조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추세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의 움직임하고도 민감하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환차 이익이 기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일반적으로 탈달러 현상, 게다가 환율의 추세, 게다가 추경,
게다가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도 한국 코스피의 상승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채권 전문가 절반 이상은 다음 달에도 달러 환율이 약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 근데 약달러에 또 외국인 환차익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연준의 아까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일단 그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지 않을 뜻을 비췄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 중반대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2%의 기준금리보다는 좀 다른 상황이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에 미중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국내 증시 전략 잠시 보기 전에 우리 EU 나라 잠깐 일본 볼까요? 금리 동결 어제 했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향후 인상 입장까지도 있던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일본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국채, JGB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을 갖다가 보유한 분들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일본의 재정 부채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제어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까지 0.75% 한 번 정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3,000피 문턱입니다. 지금이라도 담아야 할 종목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 지금은 한국 주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한국의 모멘텀이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탈달러의 그러한 조짐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환율이나 아니면 자금 시장의 경로 그다음에 추세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평가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탈달러로 인한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에 대한 유리한 면모, 그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변정규 미주증권 전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휴장 속에 오늘은 어떤 쪽이 더 반영될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